그러면 열려져 있던 건 닫으시고 저장 안 하시고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새 파일 선택을 해서 저희 계속 쓰는 이거 하트 템플릿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해서 이게 3장 연습 7번 으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3장 연습 7번. 그 다음에 윗면 탑 플랜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선택해서 보조선 쓰지 말고 요 코너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원점이랑 일치하면서 위에는 200 엔터 100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다음에 피처 탭에 가셔서 도출 보스 베이스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10mm로 하고 엔터 2번 누르면 바로 도출이 되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온 이 윗면에다가 선택을 하고 다시 스케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제가 항상 할 때 객체를 취소하죠. 도구를 쓰기 전에 반드시 ESC 더블 클릭하거나 비나면으로 객체를 취소하고 도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도구도 사각형 선택했다가 원 바꿨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이게 나중에는 괜찮은데 처음엔 이렇게 쓰는 게 좀 실수할 요소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도구를 한번 썼으면 무조건 해제를 하고 다시 쓰셔라. 사각형 선택을 하고 코너랑 일치하면서 이번에는 40에 50짜리 입력해서 얘는 피처에 가서 도출 보스 베이스 합니다. 그 다음에 25mm 해서 엔터 2번 누르면 기존에 있는 바디랑 합쳐지죠. 그 다음에 피처 탭에 가셔서 저희 썼던 구멍가공 마법사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유형을 구멍으로 하고 알시메트릭의 유형은 드릴 크기, 그 다음에 사이즈는 쭉 요거 잡고 내리시면 25파이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관통. 그런 다음에 위치 탭으로 넘어가서 이쪽 면을 뚫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는 치수를 직접 부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선이나 점 기준으로 수평이나 수평하고 수직 그 치수 구성만 있으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능형 치수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한 다음에 요 오른쪽 위에 요거 누르면 뚫린다 그랬죠. 그럼 규격에 맞게 25파이짜리 지름이 이렇게 생기고 저장할 때는 항상 습관처럼 등갑 보기로 하고 저장 이렇게 해줍니다. 이걸 닫고요. 다음에 새 파일 다시 여시고 저희 계속 쓰고 있는 이 템플릿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탑 플랜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사각형 선택해서 보조선 쓰지 말고 코너 사각형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75, 150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뽑겠죠? 피처에 가서 노출 보스 베이스 바로 누른 다음에 5mm 넣고 엔터 2번 빠르게 눌러서 도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할게요. 얘는 3장 연습 8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컷 작업을 이어서 할 건데 요 풀 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 번에 컷
컷 요소가 있으면 다 뚫으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저희 처음에 스케치 법칙, 지침 이거 할 때 처음에 완전 구속 끌기 익숙하지 않으니 한 번에 너무 많은 그 스케치 요소를 스케치 하나에 담지 말아라. 나눠서 해라. 단순하게 그려서 단순하게 뜯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할게요. 윗면 선택을 하고 스케치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되죠. 자, 다음에 선 그리다, 호 그리다, 선 그리는 거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직선 홈이 있죠. 요걸 이용하면 조금 더 요자가 편합니다. 직접 그리지 말고 그리고자 하는 형태가 스케치의 어느 도형에 있으면 그걸 그리고 지우거나 드로잉 작업을 추가하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직선홈 선택을 한 다음에 치수 부가가 있는데 이 중에 요걸 같이 써볼게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옵션 선택을 하고 아래점에 선에 일치하면서 수직이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구석이 들어가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사이즈는 왼쪽을 살짝 뺀 다음에 이거는 40 주고요. 얘는 기존에 이렇게 넣었던 치수 타입이 싫다. 나는 반지름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못 바꿔요. 이 속성에 들어가도. 처음에 R 값으로 넣으면 파이로 바꾸거나 파이로 넣은 거는 반지름 할 수 있는데 수평 수직 치수로 넣은 거는 반지름 치수나 이걸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지워 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반지름 값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7R로 넣습니다. 다음에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20mm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만 뚫을 건데 더 뚫어도 돼요?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뚫어도 어차피 이거 뚫으려면 여기 선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그 선을 긋니 뭐 지우고 다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컷이 되는 부위가 넘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허공은 뚫어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만 마무리하고 픽처에 가시면 자, 이번엔 컷 빼는 거예요. 보스 하시면 안 돼요. 컷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계속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도구를 빨리 쓰려면 맨 마지막에 오른쪽 마우스로 끝내는 게 빠르고 또 하나 편한 방법이 블라인드 형태를 열면 여기 지금 관통이 있죠. 다 뚫겠다. 저 이거 한번 썼었죠. 근데 이게 가서 누르기 번거로우면 화면에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방향 1과 방향 2의 옵션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하면 방향 1에 관통 G가 있죠. 그럼 단축키 G를 직접 입력하는 순간 더 이상 이 도구에 대해서 세팅할 게 없죠. 그래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쓰면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까지라든지 관통까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른쪽 마우스 꺼내서 단축키 누르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굉장히 빨리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스케치를 잡고요. 동일한 사이즈로 그릴 건데 또 직선홈 하나 선택을 해서 이쪽에 선택을 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이거 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데 로테이트 미러가 돼요. 얘를 이렇게 샥 돌려서 이렇게 동일한 모양을 대칭은 되는데 이렇게 돌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린 다음에 얘도 사이즈를 요거는 지우고 위에 쪽 폭은 자 숫자를 바꾸고 싶을 땐 치수 보조선이 아니라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해야죠. 40 넣고 엔터를 두시면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죠. 다음에 아까랑 사이즈 마찬가지로 지능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0mm 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값은 빼서 얘도 7R로 주겠습니다.
ESC 누르고 피처에 가서 도출 컷 선택하시고, 저 이거 계속 써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직접 마우스로 눌러도 되지만 G키 바로 오른쪽 마우스, 그럼 바로 컷 되죠. 다음에 요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잡고요. 기존에 그린 이런 보스 컷, 이런 외형 모서리나 이제 꼭지점하고 새로 그리는 스케치랑 이제 기하구조 관계를 점점 많이 갖게 돼요. 사각형 선택해서 보조선 마찬가지로 쓰지 말고요. 코너 사각형 이용해서 사각형 이미지 사각형 그리고요. 이건 치수를 안 넣고 ESC 누른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 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5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mm. 그리는 모든 스케치가 완전 정의 안 시키는 게 없죠. 이 규칙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도출 컷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이너스 G키, 오른쪽 마이너스 끝내면 이렇게 뚫리죠. 다음에 이제 필렛을 넣을 건데, 뒤에서도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필렛은 무조건 큰 알부터 넣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값이 치수가 큰 거, 피처에 가서 필렛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필렛을 선택을 하는데 요 모서리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필렛이 들어가죠. 자, 근데 반지름 값을 8로 10이구나. 10으로 정할게요. 반지름 지수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10으로 하고 각각의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선택해 줍니다. 요게 좀 또 잘 안 찍힌다. 그럼 저희 배웠던 F5 키를 누르면 이 필터 키에 요 선 필터 걸어서 썼던 건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각각의 코너 4개를 이렇게 설정해 줘서 확인. 그 다음에 바로 엔터 누르면 이전 명령도 반복이 되죠. F5키를 눌렀으니까 이게 됐네요. 그러신 분들은 필렛을 다시 선택해주고 반지름 값을 이번엔 8로 줍니다. 8알로 넣고 바깥쪽에 전부 다 8알로 돌릴 건데, 자, 요거 쓰실 때 잘 보세요. 왠지 여기를 넣으면 일반 기계 유저들이 각 코너를 비슷한 알로 넣는 경우가 많죠. 기계 설계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런 걸 얘가 유도 요소로 안내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 선택을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8로 하고 여기를 잡았는데 마우스를 안 움직이면 여기도 뭔가에 빠른 도구 모음이 뜨죠. 그래서 일단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지금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이세요? 여기 하이라이트 됐죠. 혹시 그 요소들도 얘랑 같은 값으로 넣을 거 아니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런 요소를 누르는 순간 얘가 알아서 셀렉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걸 한번 써볼게요. 요걸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코너 필렛들이 들어가죠. 물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우리가 원한 지금 의도는 요 4개의 필렛만 넣고 싶은데 불필요한 그 요소들이 들어가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되는 양이 거의 같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쓰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이걸로 선택하고 한 2개만 취소하면 돼. 그럴 때는 이거 쓰는 게 셀렉트 노가다를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요소를 취소할 때는 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도 하이라이트가 되지만 화면에서 직접 그 요소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외곽에만 필렛 돌릴 거니까 클릭하고 클릭하시면 필렛 요소가
빠질 거예요. 이것도 꼭 알고 계십시오. 확인 하면은 외곽은 전부 다 8알로 해서 돌렸죠. 다음에 등각 보기 한번 누르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닫아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연습 문제 9번 풀어볼 건데, 문제들이 보통 처음부터 템플릿을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점점 뒤로 가면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열어서 이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스케치 연습이나 뭐 피처 연습이나 익숙해졌는데 계속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설계 라이브러리 여시면 저희 요 에센셜에 열고 저랑 같이 한 케이스 스터디와 뒤에 지금 풀고 있는 연습 문제 폴더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3장 하죠. 그러면 3장의 연습 문제니까 3장의 엑서사이즈에 들어있겠죠. 예를 들어서 열어서 이어서 하는 건, 그러면 엑서사이즈 선택하시면 여기에 베이직 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열어줍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설계가 이미 완료됐는데 수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치수정과 모델링 형상이 좀 바뀐 걸 수정하는 기법인데, 예를 들어 이제 사이즈가 변경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자, 여기서 이제는 스케치 공간하고 3차원 공간하고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저희 처음에 혹시 피처에 이게 켜져 있으면 무조건 빼서 끄라고 했죠. 자, 앞으로는 이거를 키겠습니다. 이걸 키면 굉장히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기능, 숨겨진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 단점은 프로그램이 조금 느려진다는 거. 근데 이거 켜서 느려질 정도면 업그레이드 하거나 PC를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하시는 분들 많이 눌러놓고 쓰고요. 이거는 뒤로 계속 가면 갈수록 씀씀이가 되게 높아요. 자, 이거를 원래 안 누른 상태에서는 여기에 치수를 꺼내려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 이거 저희가 만든 거죠. 베이스 플레이트의 치수를 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스케치 원피처 치수를 옆면을 더블 클릭했죠. 저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그리고 치수 옆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자, 인스턴트 3D를 켠 다음에 피처의 옆면을 원 클릭만 해도 일단 치수가 튀어나오고, 저희가 아까 전에 보지 못한 구슬 모양의 뭔가가 치수 어딘가에 꼭 달려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쓰냐? 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쓰는데, 마우스를 이 구슬 모양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시면 사방의 뷰가 뜨죠. 이때 그냥 왼쪽 마우스로 잡고 쭉 드래그 하는데, 이때 눈금자가 뜨죠. 눈금자로 넘어가지 말고, 예를 들어 50mm, 100mm, 120mm를 내가 가늠해 보고 싶은 거야. 실제로 뭐 150, 200mm를 머리에 이미지를 항상 넣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실시간 모델링이 업데이트 되는 걸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이건 나중에 컨셉 설계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일 좋은 건 이거 재생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냥 실시간으로 모델링 업데이트 해줘요. 그럼 만약에 우리 의도가 120이 아니라 150이야. 그러면 150쯤까지 그냥 편하게 늘리고, 여기서 이제 정수화를 시켜야 되죠. 그럼 눈금자로 마우스를 넘기면 여기 5단위에서 1mm 단위로 끊겨요. 5단위가 제일 잘 끊길 거예요. 그래서 150에 갖다 대면 마우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치수기 적용이 되죠.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프리 드래그로 실시간 업데이트도 보고 바로 정수화 설계도 하는. 근데 마우스 속도가 조금 빠르면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참고로 저도 2D 쓰다가 3D 쓰면서 3D 쓸 때는 마우스 속도를 좀 줄여요. 2D 쓸 때는 엄청 빨리 쓰고, 그 마우스 중에 그 DPI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물론 세팅 값을 바꿔서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나서 얘기인데, 그런 식의 좀 핸들링이 조금 3D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기능을 실행하는 게 워낙 많아서 조금 느리게 쓰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2D보단. 자, 다음에 그러면 이 옆면에 있는 여기 치수도,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얘 높이 치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원래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응용해 볼게요. 원래는 더블 클릭하고 65 넣고 확인하고 재생성하거나 재생성하고 확인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클릭하고 구슬 모양에 있는 데다가 여기 구슬 보이죠? 이 수직 수평 치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각도에도 나오고 어쨌든 치수를 제어할 숫자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잡고 드래그하면 여기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럼 방금 65였죠. 이쯤 가서 넘겨서 65에 마우스 놓고 띄면 다이렉트로 바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죠. 연습하면 굉장히 이용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위치를 변경하고 싶은데 이거는 구멍 가공 마법사로 저희가 했었죠. 이거는 피처 여기 아니죠. 근데 치수 튀어나오게 할 땐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구멍 가공 마법사 안쪽에 옆면을 선택을 하면 돼요. 계속 얘기하는데 윗면을 선택하면 안 돼요. 돌출했거나 뚫었던 그 사이드면 옆면 선택을 하면 여기도 또 치수가 튀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는 12를 그냥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게 가끔 좀 되다 안 되다 그래서 좀 불편한데 원래는 정식 치수창이 있고 약식 치수창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혹시 숫자를 원클릭으로 한 번만 살짝 클릭했는데 이런 전용 치수창이 아니라 수정창이 나온다. 그럼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만약 나오시면 20이라고 하고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더블 클릭해서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트롤 B 누르거나 재생성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죠. 자, 지금 거는 치수를 수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떤 스케치 피처에 들어가서 형상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피처에 들어가서 옵션이 바뀌는 경우에요. 그러면 지금 의도가 이 중앙에 있는 이 보스를 이 너비에 항상 센터에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스케치로 들어가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얘의 선택을 하고 옆면은 요거에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저희가 넣었던 요런 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의 거리가 150m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그거를 150 더블 클릭한 다음에 150 나누기 2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 경우엔 이게 항상 중앙에 센터 설계를 해야 되는 설계의 의도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넣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기하 구속을 적절히 써야 돼요. 이거를 센터 설계할 때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50mm에 대한 치수를 선택해서 지워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런 자유도를 갖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이거 배웠는데 기존에 있는 요 외곽 모서리 갖다 대면 저 중심 노란 마크가 있는데 이게 찍으러 가다가 이렇게 모르고 마우스가 빠지면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찍지 말고 그냥 갖다 대서 선택하지 말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중간점이 있어요. 그럼 중간점에 지금 여기 선택된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 호의 중심 여기가 이 보스의 센터잖아. 그러면 여기에 중심점이랑 컨트롤을 띄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 위치는 정해져 있고 여기는 왔다 갔다 자유도가 있으니까 수직을 만약에 하면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쓰겠지.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수직 선택을 합니다. 요거랑 요거랑 중복 선택한 다음에 수직. 이렇게 하면 하고 자, 인스턴트 3D를 껴놓으면 또 하나 장점. 스케치를 원래 빠져나갈 때는 항상 이걸 눌렀어요. 이거 처음에 안 알려주는 게 모르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공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요게 켜져 있으면 빈 공간을 아무데나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업데이트 되면서 빠져나갑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스케치를 작업하고 나면 스케치가 숨겨지죠. 베이스 플레이트나 벌트보스나 열면 지금 여기에 스케치가
한번 썼던 사용한 모체 스케치는 자식 폴더 하이 폴더에 들어가면서 표시한 볼기를 열면 스케치가 지금 꺼져 있잖아요. 근데 스케치를 화면에 켜놓고 자주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케치 1을 켜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죠? 요게 스케치 1이죠. 요 회색 선. 얘를 그냥 원래 편집 모드에 들어가려면 스케치 1에 편집으로 들어가든가, 얘 자식 버린 피처를 선택해서 편집 모드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화면에 스케치가 보일 때 선택해서 편집 모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일 때 더블 클릭하면 스케치 편집 모드를 굉장히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갈 때도 더블 클릭해서 나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자, 얘는 선택해서 숨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를 한번 클릭하면 당연히 150이 늘어나겠죠. 그럼 자꾸 늘었다 줄였다 해보세요. 중간에 올 수밖에 없지. 왜? 중간 점에 저 센터를 수직으로 세웠으니까. 센터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등갑보기로 놓고 또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닫으시고, 자, 다시 새 파일 여시고 MMJS로 되어 있는 거 이걸로 새 파일 여신 다음에 이번에는 탑 플랜에다가 스케치 잡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선 선택해서 원점에서 일치하면서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해놓고 35 엔터 ESC, 그 다음에 다시 엔터 누르면 이점 명령 반복되죠. 원점 찍고 수평하게 한 다음에 150 수직으로 내려서 이 유도선 쓰면서 75, 그 다음에 마지막 꼭지점 찍어서 이렇게. 그럼 완전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피처 탭에 가서 바로 돌출합니다. 값은 20mm 이렇게. 다음에 지금 이쪽 면은 경사면이고 평면인 면 있죠? 요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면 평면에다가 여기다 스케치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케치를 잡고 선한 다음에 여기 찍고요. 코너점 찍어서 수직으로 60, 대각선선은 2mm, 수직으로는 쭉 내려서 클릭하고 맨 마지막 여기 선택하시면 지금 치수를 여기만 넣었죠. 자, 그리고 2019가 8? 저도 하도 헷갈리네요. 하도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버전이 업그레이드된다 그랬죠. 이게 아마 2019에 들어왔을 거예요. 자, 요 기능이 이 버전에서 신기능인가 아닌가 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신기능인데 선에다 갖다 대고, 보통 저희가 취소 누를 때 무조건 지능형 취소 누르죠. 근데 예를 들어 수평, 수직 이런 취소 누를 일이 되게 많은 거야 지금 현재 요소에. 그럼 누르고 와서 넣고 취소했다 누르고 좀 이렇게 귀찮죠. 그래서 그럴 때 선한 다음에 여기 찍고요. 코너점 찍어서 수직으로 60, 대각선선은 2mm, 수직으로는 쭉 내려서 클릭하고 맨 마지막 여기 선택하시면 지금 치수를 여기만 넣었죠. 자, 그리고 2019가 8? 저도 하도 헷갈리네요. 하도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버전이 업그레이드된다 그랬죠. 이게 아마 2019에 들어왔을 거예요. 자, 요 기능이 이 버전에서 신기능인가 아닌가 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신기능인데 선에다 갖다 대고, 보통 저희가 취소 누를 때 무조건 지능형 취소 누르죠. 근데 예를 들어 수평, 수직 이런 취소 누를 일이 되게 많은 거야 지금 현재 요소에. 그럼 누르고 와서 넣고 취소했다 누르고 좀 이렇게 귀찮죠. 그래서 그럴 때 선에다 가까이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에 치수 자동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가만히 보면 여기에 지금 분홍색 별표가 있죠. 자, 요런 표시가 있으면 이 기능에서 새로 나왔거나 보완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를 누르면 치수 창까지 자동으로 활성화해줘요. 그래서 가끔 쓰면 좀 편합니다. 저도 신기능 나온 거 중에 손에 잡고 익히려고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해야 손에 붓긴 붙어요. 잘 안 쓰면 안 붙죠. 이것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80 확인하면 바로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요 지등형 치수 선택해서 요것도 쭉 해서, 자, 얘도 뺄 때 그 대각선 치수가 아니에요. 수직 치수로 뺄 거예요. 위쪽으로 해서 100 이렇게 입력해줍니다. 그럼 완전 정의가 되죠.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합니다. 자, 이때 돌출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안쪽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돌출 방향 바꿀 때는 이걸 썼었죠. 그래서 요 화살표 선택하고 20mm 선택한 다음에 넣어주고 엔터 두 번 누르면 안쪽으로 이렇게 바디가 합쳐질 겁니다. 다음에는 피처의 필렛 선택해서 피처의 필렛 값은 20R로 해주고요. 요 아래쪽 코너 있죠? 여기다 넣어주고 바로 엔터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엔터 누르면 이전 명령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필렛을 이전에 썼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값을 25R 넣어주고요. 이쪽 오른쪽은 25로 두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엔터 눌러서 이번에 필렛 값을 12R로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지금 원래는 여기에다가도 25R을 넣어야 되는데, 자, 이때 이럴 때 따로 넣는 게 맞아요? 기존의 요소에 들어가서 추가하는 게 맞아요?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필렛을 선택을 하면 필렛 값을 확인할 수 있죠. 동일 필렛의 요소가 나왔다. 그러면 그 피처 안에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사이를 크게 더 넘지 않은 이상 같은 피처의 요소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히스토리가 짧아지니까. 자, 그럼 필렛 2의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모서리를 추가하면 확인하면 이렇게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필렛까지 완료를 했고, 자, 다음에 구멍 가공 마법사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또 보면 보스의 바로 보스 컷 필렛이어야 되는데 필렛 작업을 먼저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생기겠죠. 그럼 저희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하지 말고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필렛 1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롤백을 하고, 자, 근데 롤백을 했더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찍자고 하는 구멍이 이쪽에 필렛의 벽 두께랑 동일한 값으로 계속 설계 의도를 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치수를 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히스토리 표준화하는 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필렛의 공유 자체에서 두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반대로 히스토리 끝에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되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아셨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로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이런 상황 빼고 나머지는 치수를 재어야 되는 부분이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그 현재 시점으로 왔고요. 구멍 가공 마법사 선택해서 얘도 타입을 구멍, 그 다음에 안시메트릭으로 하고 유형을 드릴 크기로 바꾼 다음에 크기 중에 쭉 내리시면 사이즈가 20파이짜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마침 조건도 관통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 탭으로 이동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요면이에요. 요면 선택을 하면 당연히 반드시 쓰겠죠. 자, 이때 저희 스냅 거는 거 모서리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중앙에 센터 마크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센터에 한번 찍고 요쪽 오른쪽에 와서 여기 센터에 한번 찍고, 이해되시죠? 자, ESC 누르면 이 구멍 두 개만 뚫리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이 필렛의 사이즈가 만약에 커졌다 작아져요. 그래도 요 센터는 간격이 유지가 되죠. 이 위치는. 그러려고 이렇게 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걸면 치수가 필요 없죠. 여기를 동심시킨 거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다음에 이번에 살짝 얘를 돌려서 위를 보게 한 다음에 픽처에 구멍 가구 마법사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다 동일한데 사이즈를 얘는 바꿀 거예요. 자, 근데 옵션이 바뀌었네요. 구멍에 유형에서 드릴 크기로 바꾸고 크기를 쭉 열어서 이번에는 18파이 쭉 내리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관통으로 합니다. 다음에 위치에 가서 뚫고자 하는 면 선택을 하고 점이 활성화가 자동으로 되죠. 모서리에 갖다 대면 여기도 센터 마크를 볼 수 있죠. 이게 좀 늦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한 장 갖다 대면 뜰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찍고 바로 이때도 어떻게 해요? 클릭하고 마우스 안 움직이면 바로 오른쪽 마우스가 뜨죠. 그럼 확인, 이걸 안 눌러가도 되죠. 처음에 요 습관이 잘 안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등각 보기 한번 한 다음에 저장하십시오. 자, 얘는 처음에 원래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얘는 저장이 바탕화면에 분이 폴더에다 저장해 놓으시라 했죠. 그래서 3장 연습 10번 9번은 저희가 열어서 했죠. 3장 연습 10번 그래서 저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 닫으셨으면 설계 라이벌리 가셔서 에센셜에 3장 엑서사이즈 가시면 요거 있습니다. 베이직 체인지 던, 요거 열어주십시오. 요거는 기존에 이걸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도면을 내려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도면 기능으로 실 좀 넣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파일에 가서 바로 파트에서 도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용지 사이즈 템플릿 골라달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B 사이즈 이걸로 골라주고요. 그러면 아까 썼던 그 뷰 팔레트 창이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리고 투상도 자동 시작이 체크가 돼 있죠. 이거 혹시 체크 안 돼 있는 분은 꼭 쓰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멀티뷰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정면도를 기준으로 잡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던집니다. 지금 이거 도면 배율은 1:1이에요. 그래서 정면도를 기준으로 윗면도 한번 뽑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뺀 다음에 우측면도 한번 뽑고 다음에 대각선으로 뽑는데 배열 저희가 분리해 쓴다 그랬죠. 등각도나 이런 상세도 이런 거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면 배열이 이렇게 분리된다 그랬죠. 중간에 컨트롤을 다시 놓으면 배열이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보조키 쓸 때 끝까지 컨트롤을 누르고 있다가 클릭하고 나중에 항상 떼야 됩니다. 보조키 쓸 때 항상 이렇게 쓰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ESC를 누르면 이제 3면도하고 요 등각도가 배치가 되는데, 요거를 아까 저희가 넣었던 그 방식으로 넣어 볼게요. 저장을 먼저 한번 하고, 저장을 하면 파트 이름이랑 보통 동일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바로 그냥 저장해 주세요. 저장이 됐죠. 다음에 삽입의 모델 항목이었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피처가 아니라 이거 열고 전체 모델로 바꾸고,
그래서 이 파트 모델링에 썼던 치수, 패턴 수량, 공차, 구멍 속성 위치, 구멍 마법사 배치, 요거를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얘 모델링에 썼던 치수가 자동으로 정렬된다 그랬죠. 다음에 치수를 나머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했죠? 치수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요 마우스 바로 옆에 바로 가기, 살짝 마우스 갖다 대면 뷰 팔레트가 촥 켜지죠. 그 중에 요 위에 있는 자동 치수 정렬을 클릭을 하면 착착착착 정리가 되죠. 근데 이렇게 지선 타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도면에서 이렇게 삐져나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다음에 작업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뽑고 싶은데 이렇게 뽑으면 저희가 보통 치수 뽑을 때 프로파일 뷰의 그 선에 딱 삼각형 끝점이 오게 보통 치수를 넣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뽑고 싶은데 화살표를 열이 가리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치수를 직접 선택을 하고, 굉장히 많이 써요. 지시선 타입에 가시면 여기에 호우 및 보조선 혹은 반대 방향으로 자동으로 네가 입력해줘라 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보조선도 이런 도면을 가리는 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선택해서 요거 방향성 바꿀 때 요거 선택한다 그랬죠. 선택해주면 화살표 방향을 밖으로 빼서 좀 깔끔하게 넣으실 수가 있죠. 은근히 많이 쓰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수동으로 내가 치수를 넣고 싶을 땐 저희가 직접 치수를 넣어서 넣죠. 그러면 지능형 치수 선택하고 이쪽에서 요 위에 치수 넣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선택할 때 클릭하고 마우스 확 움직이지 말고 요 반달 모양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왼쪽 반달 모양이 주황색 될 때 클릭하면 그쪽 방향으로 치수를 뽑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또 한번 이쪽 코너에 있는 요 R 선택을 하면 네 방향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쪽 한시 방향으로 뽑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택하면 필렛 값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끔 치수를 무시하고 이걸 덮어 쓴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설명을 쓰고 싶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치수는 무시하고. 자, 그렇게 가끔 하고 싶으시면 이제 치수의 함수, 치수명을 알아야 되는데 150이라는 치수를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에 지금 이 dim이라는 게 디멘션 약자의 이게 함수예요. 그러니까 가로하고 dim이라고 돼 있으면 파라미터 설계하면서 직접 치수를 썼던 그 치수를 계속 수정되면 업데이트 해라 라는 뜻인데, 이게 아니고 이거를 강제로 내가 덮어쓰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얘가 경고예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자, 지금 링크가 디멘전 자체에 있는데 이걸 그럼 나중에 사이즈가 바뀌면 자동으로 152, 170으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덮어쓰기 한 텍스트만 남아있을 거냐, 그걸 진짜 원하냐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하면 덮어쓰기로 여기 지울 수도 있어요. 아주 가끔 쓰입니다. 근데 다시 대가로하고 대문자로 dim 하고 대고라 닫기를 하면 치수가 살아나죠. 이것도 알고 계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도면 작업까지 한번 저희가 내려봤고요. 요거 이동하고 복사하는 거 한번 더 해볼게요. 10mm의 이 높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떤 거 있죠? 이동은 Shift, 복사는 Ctrl. 얘는 이동을 하고 싶은 거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치수 갖다 댄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해서 오른쪽 뷰에다 던지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치수를
컨트롤로 누른 상태에서 치수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뷰에 드랍하면 복사가 돼요. 자, 여기서 지능형 치수 선택해서 요선과 요선 선택해 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순서를 좀 정확히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은 게, 그래야 노가다 작업을 좀 덜 하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계에서 썼던 스케치, 피처, 패턴 수량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직접 입력하는 치수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처음에 치수 자도 정렬을 해버리면 나중에 수동으로 치수를 넣고 또 정렬을 마치거나 치수끼리 서로 선형 배열이나 계단식 배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동 치수를 먼저 다 넣고 나중에 모든 치수, 자 지금 보면 이거는 설계에서 썼던 치수고 이건 저희가 수동으로 넣은 거죠. 이 치수 선택해서 컨트롤 A 해보세요. 그러면 수동 치수만 잡히는 게 아니라 치수라는 거는 같이 잡혀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로 L을 탁 밀고 치수 자동 정렬을 하면 정렬이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2번 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해되죠? 치수 작업을 다 하고 다 배치하고 지수도 뽑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반복을 좀 덜해요. 정렬을. 물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시 빼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다 넣고 마지막에 한 방에 작업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걸 저장을 하고요. 모두 저장하고 닫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장을 마쳤고요. 12장에 또 도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그때 또 좀 더 다르고, 지금쯤 이제 오셨으면 연습 문제에서 은근히 중복적인 걸 많이 하죠. 근데 이전에 3D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거야. 너무 잘 알아. 비슷한 기능만 빨리 알면 돼. 그런 분들은 메인 케이스 스터디를 다 정확히 그건 보시고 연습 문제는 약간 넘어가면서 스킵하셔도 돼요. 스트리밍 장점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잘 그렇게 쓰는 것 같지 않고 좀 기본부터 탄탄하게 하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같이 손에 익어야 되니까 연습 문제도 쭉 같이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는 영상이 아마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랑 연습 문제 풀이랑 이제 그렇게 구성될 겁니다. 자, 그러면 4장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